지금처럼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 운전하면서 화나는 일이 있죠. 그중에 보복운전,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주에서 가족이 있는 데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은색 승용차 앞에 카니발 승용차가 저렇게 쫙 끼어들죠. 위험하게 정말 공간도 없는데 그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 되자 카니발 옆에 은색 승용차가 멈춰서서 끼어들기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니발 승합차에서 왼쪽에 운전자가 나와서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뭐 한 소리 했냐 이런 거겠죠. 물병을 던지고 저 안에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하던 배우자의 피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건 안에서 촬영한 장면. 저 카니발 승합차에 있던 동반자가 와서 말릴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왜 항의했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카니발 승용차가 옆으로 쭉 오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습니다. 보통 옆에 무슨 차가 빨리 오고 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면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지금 차량 운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들어왔죠. 저걸 우리가 일명 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 정도 되는 상황이면 저 차가 끼어들고 나서 비상등 켜서 좀 사과의 표시라던가 손이라도 들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 차량 옆에 서서 항의를 했겠죠. 항의라면 거기서 보통 이제 죄송하다로 끝날 일인데, 저기서 지금 빨간 모자를 쓴 저 운전자가 나와서 물병으로 일단 이 운전하고 있던 이 차에 타고 있던 이제 그 남성을 폭행을 하고요. 저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기서 더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데, 옆에 저장 상황을 이제 소위 체증하려는 이제 피해자의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어서 집어 던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그리고 3시간 만에 저 휴대폰 찾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승자가 말려서 그 뒤로 더 이상 사고 없이 이 자리를 떠서 저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또 어린 자녀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내하고 5살, 8살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빠 맞는 걸 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여기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녹음을 보면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모습까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그렇게 맞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고 또 휴대전화까지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고 던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지금 폭행을 가한 사람, 빨간 모자 쓴 저분 아주 처벌을 좀 강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아내는요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너무 저게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정도로 좀 피해가 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 지금 피해 차량 이제 운전자가 김포에 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내가 아니죠. 통상적으로 원래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가해자 진술을 받는데, 지금 현재 추석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가해자 진술만 받았다고 하고요. 가해자는 제주도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치주에 상해를 입은 상황이고, 아내와 아이들도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가 지지분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죄명을 단수 폭행하고 재물 손괴만 이제 입건을 한 겁니다. 재물 손괴는 아까 휴대폰 집어던진 거. 단수 폭행은 진단서 내기 전까지는 폭행으로 보겠다는 거고, 전치 2주의 진단서가 폭행의 상해죄로 변경될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최소한 보복 운전은 아닙니다. 저거는 차를 세워서 직접 나와서 본인이 했으니까 차량을 가져간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하지만 깜빡이지 않고 저렇게 칼치기해서 들어온 건 난폭운전죄로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난폭운전죄 같은 것도 추가 입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난폭운전죄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위 말하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 사회적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처벌할 범죄 신설이 되는데, 보복운전 그 처벌도 강화됐었던가? 그런데 이건 아니군요. 어쨌든 나와서 폭행을 한 그렇죠. 거니까. 차로 갑자기 이 전에 실랑이가 있었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칼치기를 하면서 보복운전했다면 저게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실랑이가 있었던 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무작정으로 갑자기 끼어든 거기 때문에 추가하는 죄명이 된다면 한 난폭운전죄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죄명이 변경된다면
폭행죄에서 상해죄 정도로 변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관할 경찰서가 제주 동부서여서 그렇죠. 제주 동부경찰서가 왜 고유정 사건 초기 경찰도 인정했잖아요. 부실 수사했다고. 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이 뭐 제대로 조사하는 거냐 막 올리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경찰이다 보니 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이런 정도의 가해 사건이 벌어지면 네. 피해자 진술을 듣고 가해자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신병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불구속이건 구속이건 네. 기소를 하는데 일단은 뭐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지연 수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엄정 처리할 것이다. 네. 죄명도 변경될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지만 하지만 네티즌들의 지금 분노는 네. 그렇게 가라앉고 있지 않는 네.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6월에 충북 진천에서 끼어들게 하니까 너무 무섭게 끼어들게 하니까 가해자가 뭐라고 하니까 와서 이번엔 폭언을 하는 건데 역시 그때도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도로인데요.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 신호 받고 교차로를 건너려는 순간에 빨간 SUV 차량 한 대, 이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해요. 그래서 경적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저 빨간 SUV 차량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죠.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앞에서 빵빵거리는데 모니터 타고 다니면서 아니 직진하고 일본도 타고 다니면서 이쪽 네? 너쪽 야? 저쪽 일본 사람이지? 일본만 찍어요. 전 찍어요. 네, 할 거예요. 너도 해. 네네네. 네. 저희가 너무 폭언이 심해서 중간에 다 덜어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 운전자는 여성이고요. 여성입니다. 뒤에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살, 6살 아이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우회전으로 들어오려면 차가 네. 없다고 하는 게 확인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직진하고 신호받아서 직진하고 있는데 저렇게 위험하게 들어오면 네. 직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거는 잘못된 운전 행위다라고 빵빵거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가면 될 텐데 그걸 세워가지고 왜 빵빵거리냐고 와서 항의를 하면서 항의한 내용이 더 웃겨요. 그 당시에 이제 뒤에 피해 여성이 타고 운전하고 있던 차는 일본제 차량입니다. 네. 일본제 그때야 차량 뭐 지금처럼 그것도 한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거진 네. 게 아니니까. 뭐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차 타는 게 문제라고 아니 주장하면 근데 안 본인도 돼요. 수입차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미국 차를 타고 있었어요. 본인은 네. 또. 그런데 일본차 탔다고 욕설을 하고 아이들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욕설을 엄청나게 해서 아까 네. 삐삐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행동을 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 상황도 지금 앞에 네. 제주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네. 아주 무자비한 폭행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게 저희가 한 시간이 1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누리꾼들이 전부 저 소식을 듣고 그 빨간색 SUV를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공개되고 나서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차 찾으러 다닌다. 네.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들 소위 이런 거 찾아내는 데는 제가 보기에 거의 해외 그 수사기관 못지 않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냥 찾았어요, 네. 진짜로. 근데 네. 또 이 빨간색 SUV 주인은 이 차가 안 좀 걸리려고 특이하니까 찾았구나. 저 어떻게 네. 차량 덥게 두셔놓고 한적한 데 주차해놓고 했는데 그럼에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 옆에 포스팅 가서 보이시나요? 항의하는 글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주민들이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항의를 한 거죠. 야, 참 우리나라 네티즌 정말 대단합니다. 네, 결국 가해 운전자가 사과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지나서 8개월이나 네. 6개월 지나서까지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사과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분들. 네. 자,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